총선을 앞두고 저희가 국회의원 후보의 면면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분 동안 각본 없이 무작정 진행해서 무편집으로 올릴 생각이거든요. 자, 달콤 쌉싸름한 시간. 유권자가 묻고 후보자가 답하다. 유권자를 대신해서 정환숙이 나섰는데요. 이 시간 소개할 후보는 민주통합당 대전 동구 강래구 후보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우리 시민 여러분과 인사 좀 나눠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대전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 민주통합당 대전 동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강래구입니다. 동구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대전의 역사와 현재를 만든 자부심이자 긍지였습니다. 이제 동구를 변화시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우리 정환숙 대표님하고 같이 즐거운 얘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꼭 시청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입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 중에 역사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조선 왕실 의궤를 되찾는데도 역할을 크게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최근에 그런, 좀 인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실까요? 잘 안 갔습니다. 근데, 제가 TV 화면에 작년 연말에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인데요. 저를 알아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이 없어요, 집에. 네. 저도 못 봤습니다만, 네. KBS 9시 뉴스가 끝나면 한국의 유산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뭐라고 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한국을 빛낸 그 유산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거기서 조선 왕실 의궤를 네. 찾아온 해문스님하고 네, 저하고 같이 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1초 정도에 저가 확 지나가 버려요. 1초. 1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저를 기억하지 못해주는 거죠. 사실은 어느 연예인보다 어느 정치인보다도 TV를 가장 많이 나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억해 붙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제가 TV 화면에 가장 많이 나왔던 탑스타였습니다. 근데 실제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조선왕실 의궤에는 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년간 그 왕실 의궤를 찾으러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 다녀왔던 이유는 저희 민족의 역사 속에 있었던 저희 혼 같은 거였죠. 되돌려 받고 싶었습니다. 65년 한일협정 이후로 우리가 한 번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실제로는 그걸 찾아오려고 북한에 가서 위임장을 받아서 일본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왕실 의궤를 전부 찾아왔습니다. 네. 자랑스럽죠? 왜냐하면 네. 일본 국내청, 우리가 얘기하는 일본 황실에 있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무라이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나갈 수 없는 거를 작년에 그거를 찾아왔을 때는 너무 감격했고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덕분에 우리 또 저랑 같이 열심히 최고의 공로를 세우신 우리 해문스님이 제 후원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은 작년에 영광스럽게 KBS 감동대상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옆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중에 몇 권이 오대산 서구에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대산 그러니까 강원도 주민들을 대표하는 곳에서 제가 찾아왔다고 월정사에 가서 감사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무엇이 힘드십니까? 정치를 하러 나오시니까 많이 어려우세요? 정치
보다도 더 힘들었던 건데요. 사실은 정치도 힘들죠. 왜냐하면 가장 힘든 거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늘 정치인과 국민의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그 피로감, 고단함이 뭐 있지 않나 이렇게 네. 봐집니다. MB정부도 마찬가지였고요. MB정부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약속들을 잘 지켜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한 늘 국민들은 얘기합니다. 대통령님 소통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분은 소통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회전문 인사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런 여러 가지들의 문제점들. 그리고 비리 없습니다 해놓고 또 이렇게 보여주셨던 이런 것들에 대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여튼 좀 속상함이 더 앞섭니다. 네. 즉 정치는 조선시대 이후로도 늘 그래왔지만 소통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소통 속에서 국민과 대면하고 느끼고 그 국민의 가슴 아픔을 알고 좀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신뢰의 정치, 소통의 정치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기자회견을 하실 때 보니까 나온 얘기 중에 지금 소통과 연대, 통합과 연대, 소통의 정치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다짐을 하셨고 스티브 잡스의 상상처럼 전혀 다르게 변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여기에서는 제가 그러면 숨겨둔 상상력 또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을지 여쭤볼까요? 젊고 참신하다 강내구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인이라는 거에 대한 강점이 있습니다. 젊고 참신함의 무기는 역시 네. 아이디어. 아이디어. 네. 그리고 새로운 상상력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요구를 가장 많이 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요구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것 중에 1번이 복지의 문제고요. 네. 두 번째가 원도심 활성화,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복지는 저희들이 재원을 좀 나눠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원도심 활성화는 정말 어려운 저희 숙제입니다. 네. 그럼 원도심 활성화의 컨셉은 우리가 뭘로 잡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 네. 이것이 바로 상상력,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머물고 싶은 동구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 왜 그랬냐면요. 대전발 0시 50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에 관한 노래도 많지 않나요? 네. 대전발 0시 50분. 또 그런 대전 이 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되는 우리들의 그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네. 스토리들이. 그러니까 스토리. 대전에 오면 가락국수 먹고 싶을 네. 것 같고 네. 천안역 가면 호두 먹고 싶고 네. 대전역 오면 어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향수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스토리텔링을 가질 수 있는 네. 그 무엇이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머물러지지가 않는 거죠. 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도시죠. 근데 동구는 네. 대전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터미널도 있습니다. 네. 고속버스 터미널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구를 거치지 않고는 그죠? 그러네요. 톨게이트. 동구를 거치지 않고는 올 수가 없습니다. 대전을. 근데 그렇게 중요한데 여기에 스토리가 없는 거죠. 스토리가. 예. 거쳐가면서 만날 수 있는 네. 문화 이런 걸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이게 원도심을 재건축 재개발로만 할 게 아니고 저는 재건축 재개발의 전문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건국대학교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또 특별한 이력이시네요. 저는 사회학을 전공하신 줄 알았는데. 그건 대학교고요. 대학교고요. 제가 네. 대학교를 5개를 다녔습니다. 아하, 그것도 또한 특별하시네요. 네. 네. 말씀드려볼까요? 짧게 말씀하셔야지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예, 네. 충남대학교. 네. 그다음에 건국대학교, 네. 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 네. 박사과정. 네. 그다음에 다 좋아하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대학 해병대학교. 해병대. 네. 네. 5개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하나는 다니고 있고요. 예, 근데 예. 어쨌든 제가 부동산학을 전공했지만 네. 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접근해 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이익이 나냐 아니면 재정착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재정착률이 서울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몇 퍼센트 되지 않죠. 10% 약간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냥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정말 그들이 스토리가 있게 살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재미난 네. 즐거움 이런 거를 좀 한번 연계해보고 싶은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네, 그것 또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사실 좀 만들어내야 그렇죠. 할 텐데 네. 여기 말씀하신 동구의 자부심과 긍지를 되살리는 그런 이름과도 또 연계가 되어 있는 네,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시립대 말씀하셨는데 시립대 하면 또 연상되는 게 있거든요. 반값 등록금. 네. 예, 이것과도 연관 있는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시립대 재학 중이기도 합니다만 시립대 동문회에서 작년에 12월에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랑거리가 많으신데요. 예. 제가 네. 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정책을 기획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정책을 기획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고 물론 그 반값 등록금 아이디어는 저뿐만 아니고 많은 대학생들이 여러와 같은 성원 많은 또 투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것을 정책으로 했던 부분이었죠. 그 당시에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의원이 민주당에서 나왔을 그렇죠. 때 걸었던 정책 1호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이었습니다. 그것을 같이 제가 기획했고요. 기획했고 그 기획해서 결국에는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결국에는 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해주셨습니다. 네. 경쟁률이 굉장히 셌다고 들었어요. 시립대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결과로 좀 감사패까지 받았는데요. 좀 과분한 상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립대는 대단한 대학으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대학으로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전국적으로 좀 확대해보는 그런 꿈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런 주요한 의제를 또 이렇게 해결하는데 공헌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실제로는 동구 대전 출신이시긴 하지만 대전에 오랫동안 안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민들과 스킨십이나 이런 소통이나 또 알리고 하는데 굉장히 또한 불리한 점도 있으실 텐데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경쟁력일 수 있겠는데요. 네. 저는 대전서 삼성동 뚝방길에서 태어나서 연고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조리 대전서 사남매가 전부 대전서 다녔고요. 또 저희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셨습니다. 네. 대전중학교, 충남중학교, 한반여중 마지막에 이제 가양중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셨고 어머니도 또 많은 봉사활동을 같이 하셨고요.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애를 중심으로 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고요. 네. 또 실제적으로 그 인연을 가진 저하고 인연을 가진 학연을 가진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고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참신한 저의 이미지를 가지고 정말 도와주시려고 하는 유권자들이 네. 저의 경쟁력을 가장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다 아시지만 대전 동구의 얼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공약 이행률 이런 거나 또는 교체 뉴스를 보더라도
교체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 현역에 대한 교체 지수가 가장 높은 곳 중에 한 곳이 아마 동구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신선한 이런 인물을 원하고 있고 또 그 인물에 제가 서 있다고 생각 들고요. 태풍같이 몰아쳐서 한번 꼭 승리해보고 싶습니다. 태풍같이 몰아쳐서. 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스마트하고 젊은 이미지를 강조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새로운 소통 방식에는 조금 주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젊은 그룹들과 폭풍처럼 소통할 수 있는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계신가요? 네, 네. 지금 왜냐하면 저희 연배들은 대부분 사실은 아직 스티브 잡스처럼 익숙하지 않습니다. 네. 그들과는 그리고 저희가 고령 인구가 많습니다. 동구가 16%인가 하여튼 꽤 높은 걸로. 그러니까 평균이 한 10%, 12%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높습니다. 그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좀 맞지 않죠. 물론 젊은이들하고 소통하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더 중요한 거는 노장청의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대를 만들어냈던 주역의 저희 선배님들 그리고 지금 세대를 이끌고 가는 저희 젊은 그리고 지금 세대를 받쳐주고 있는 이 시대를 받쳐주고 있는 그분들과의 소통 그리고 SNS 또 이런 것들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나중에 그걸 통해서 또 제 정책이나 저의 모든 것을 또 한 번씩 저도 이벤트적으로 밝혀보려고 합니다. 네. 네. 지역구에 같은 정당 후보를 포함해서 선병열, 김창수 후보 등 포함해서 타 정당 후보와 비교해도 나는 이것만큼 자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짧게 말씀을 해줘 보실까요? 다른 후보들 다 훌륭합니다. 선병열 선배 오랫동안 이 지역을 지켜오셨고요. 정말 훌륭하고 김창수 후보 근데 제 자랑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많은 그래도 히스토리, 역사 또는 참신함 이런 걸로는 제가 가장 뛰어나지 않을까 이런 감히 부끄러운 얘기를 죄송합니다. 네, 이건 단문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네. 향후 10년 동안 한국 사회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문제는 이것과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양극화를 얼마나 줄여나갈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한 있는 분들의 겸손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사실은 그거 말고도 복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젊은 정치인들의 소통 능력 그리고 그분들과의 더 많은 스킨십 이런 것들이 그 양극화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네. 그 한 가지만 아니지만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네. 혹시 최근에 보신 영화나 책 있으신가요? 소개해드릴 만한? 진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바쁘시니까. 제가 경선을 하느라고 제가 내려와서 최근이라고 표현해서 제가 좀 죄송하고요. 네. 예. 이거 갑자기 소급해서. 예. 갑자기 떠오르지 않았는데. 예. 나중에 소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별에도 예의가 있다. 김선주 씨인 건가요? 맞나요?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네. 그거 생각 안 나서 한참 헤맸습니다. 그분은 직접 만나서 받은 책인데. 네. 마지막으로 우리 강래구 후보님을 아주 인상 깊게 우리 유권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이야기와 못다한 말씀 짧게 해주시죠. 너무 지루하셨죠? 재미없어 죄송합니다. 정치인이 좀 재밌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트와 유머를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요즘 유행하는 애정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정남. 네, 우리 애매하지 않게 인생 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의
좌우명은 역시 상선약수입니다. 물을 흐르듯이. 그리고 자세 낮추고 맛깔나는 정치, 맛깔나는 우리 동구민들의 행복 컨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대전 동구에서 출마하신 강래구 후보님 감사합니다. 네, 시민 여러분, 이 대담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 후보 선택 고민에 도움이 조금이나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권자가 묻고 후보자가 답하다. 정환숙이 묻고 강래구 후보님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